아메리카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각국의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외부인 출입 제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집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시위 및 테러 위협에 대비한 경계 태세가 강화되며 일부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대처에 나섰습니다. 오늘 낮 맨해튼에서 한인 기업가들이 대거 참석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뉴욕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상승세를 이어오던 뉴욕시 렌트비가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13일의 금요일을 맞아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뉴욕시경과 MTA가 협력해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뉴욕주가 어린이 인터넷 중독 퇴치를 위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 시행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앵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따른 환급금의 1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7일째 접어들면서 양측 지지자들 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혐오 범죄와 폭행이 잇따르면서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학교 아이디가 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콜롬비아 대학 캠퍼스 안에 이스라엘 지지자와 팔레스타인 지지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폭력 사태를 우려해 캠퍼스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학 측은 우리 사회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한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캠퍼스 진입을 제한할 것이라며 학생 아이디를 소지한 자에 한해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콜롬비아 대학 학생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에 참여하고 나서며 이스라엘 지지층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지난 11일 학교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옹호 전단지를 나눠주던 24세 남성이 19세 여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이 폭력 및 혐오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위 격화를 막기 위해 어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로 인해 감정이 격화되고 있으며 뉴욕 브루클린대에서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에 비판하는 학생 1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13일의 금요일을 맞아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 수장 칼레드 메샤알이 전 세계 무슬림 교도들을 향해 금요일에 모두가 광장과 거리로 나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미 전역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오늘 뉴욕시 일부 사립학교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의 갈등 고조로 인한 폭력 사태 우려로 학교를 전면 폐쇄 조치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을 이어갔습니다. 또 일부 공립학교는 학교 수업을 평소보다 일찍 마치고 귀가 조치시켰으며 자녀를 직접 데리러 학교를 찾는 부모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뉴욕시 전역에서 시위 및 테러 위협에 대비한 경계 태세가 강화된 가운데 일부 학교 측은 전격 폐쇄 조치를 결정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아리카간 뉴욕시 시의원은 온라인상의 시위를 촉구하는 수많은 글과 허위 정보, 위협으로 인해 13일 금요일 베이리지 카톨릭 학교와 세인트 버나데 카톨릭 학교가 전격 폐쇄 조치에 들어갔으며 해당 학교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 브루클린 지역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 및 폭력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뉴욕시 학교는 오늘 방과 후 수업을 전면 취소했으며 뉴욕시 시위 혼잡에 대비해 수업을 일찍 마치는 학교도 속출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학교에서 직접 아이를 픽업하는 학부모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도시 전체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 간의 갈등과 위협이 고조되는 만큼 치안이 걱정된다며 자녀에게 방과 후 바로 귀가할 것과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 가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일 뿐 아직까지 확인된 위협적인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언가 수상한 것을 목격하거나 듣는다면 지자체 리더들에게 지체 말고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 맨하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컨퍼런스 센터에서는 한국인 창업자와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뉴욕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 내 창업 또는 투자로 성공한 각계각층의 한인들이 모여 네트워크 형성과 성공 스토리를 나누고 차세대 한인들의 성공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주 총영사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등의 주관으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뉴욕 행사가 낮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맨해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뉴욕 지역을 중심으로 창업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기업가 및 창업자가 대거 참석해 네트워크 형성과 시너지 효과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출신 변호사 이소은 씨가 참석해 사회를 맡았습니다. 세계의 수도 뉴욕시에서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들이 성공적으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협력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김희환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마이크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IB 부문 최고 운영 책임자, 셰리안 블룸버그 앵커, 미전역 건강관리 앱 1위 기업 누미 정세주 이장, 쿠팡의 정상협 전무, 미쉐린 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꾸코리안 스테이크하우스 및 아토믹스 대표가 직접 참석했으며 글로벌 성공 전략과 본인만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인 창업가 및 투자자들은 글로벌 추세 속에서 한인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차세대 한인 리더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과 함께 자신만의 이야기를 나눴으며 다른 사람들이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는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 렌트가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맨하탄 평균 렌트비는 8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2% 하락했고 퀸즈 일부 지역 렌트비도 뚜렷한 하락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크레인스 뉴욕이 부동산 업체 더글러스 엘리먼의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9월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북서부 렌트 중위값이 하락했습니다. 이들 지역 렌트가 한 번에 하락한 건 202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9월 맨해튼 렌트 중위값은 $4,350로 지난달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신규 계약 건수는 4,405건으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보다 12.3%가 줄어든 것입니다. 맨해튼 스튜디오 아파트의 평균 렌트비는 지난달 기준 $3,150로 역시 전달에 비해 1.6% 하락했습니다. 브루클린의 평균 렌트비도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지난달 기준 브루클린의 평균 렌트비는 $3,700로 전달에 비해 4% 하락했습니다.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의 경우 전달보다 9.5%가 하락한 평균 $3,528의 렌트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높은 모게지 이자와 상승한 집값으로 주택 매매 대신 렌트를 선택하는 세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렌트비 상승이 이어졌으며 맨하탄의 렌트비가 고공행진함에 따라 지난 8월까지 인근의 퀸즈와 브루클린의 렌트비 역시 지속적인 동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퀸즈에서 지난 1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잭슨하이츠로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가 지난해 여름 $2,000였던 데 반해 올 여름 1년 만에 평균 $2,300로 15%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중 하나인 플러싱의 경우 올 여름 기준 임대료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 10.2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베드룸의 평균 렌트비가 지난해 $1,950였지만 올 여름에는 $2,150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모게지 금리는 5주 연속 상승하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7.5%를 돌파했습니다. 국책 모게지 기업 프레드맥이 밝힌 30년 만기 고정대출 평균 금리는 연 7.57%로 전주의 7.49%에서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지지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3일의 금요일을 맞아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공동으로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으로 인해 뉴욕이 테러 또는 증오범죄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담스 시장은 통합을 강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해 뉴욕시와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와 뉴욕시가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뉴욕 및 뉴요커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제2의 이스라엘 수도라고 불리는 뉴욕시에서도 양측 시위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테러와 혐오에 반대한다며 뉴욕시는 통합과 평화의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욕시경과 MTA와 협력해 혹시 모를 테러 사태 및 폭력 사태에 대비해 비상 경계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역시 뉴욕주 내 현재까지 보고된 위험한 상황은 없으며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뿐 주민들이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공격이나 폭력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유대교 회당이나 유대인 학교 그리고 사람들이 밀집하는 지역에 경찰 인력뿐 아니라 주 방위군을 대거 투입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 뉴욕주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가에도 이번 사태로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이번 전쟁의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밝힌 학생단체 학생들의 신상이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트럭에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하버드 대표 유대인 혐오자라고 공개돼 취업 불이익 및 집단 공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 억만장자인 이단 오퍼 역시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지하고 나선 학생들에 대해 하버드 대학 측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난과 함께 현재 맡고 있던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집행 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뉴욕뿐 아니라 미 전역 그리고 유럽 등 글로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하원 의장 후보로 선출된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하원은 대혼란 사태를 겪으며 하원 마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경파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중도파에서 반대하고 있어 11월 중순이 시한인 내년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 국방 수권 법안 등의 처리에도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스컬리스 원내대표의 하원의장 후보직 사퇴는 강경파 20명 안팎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진행된 투표에서 113표를 얻으면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된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가결 정족수인 217표를 확보하기 위해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전을 진행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모두 221명이기 때문에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당장 이날에만 20명 안팎의 강경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스컬리스 후보를 찍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경과 이민, 재정, 해외안보 등에서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데 스컬리스 하원의원장 후보는 현상 유지 후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현역 하원의원도 아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하원의장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예정됐던 하원 본회의를 전날에 이어 다시 취소했습니다. 하원 지도부의 공백을 해소하기 전에는 하원에서 일반적인 입법과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예산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년 회계연도 예산의 경우 일시적 업무 정지를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처리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규모 유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확인 등의 국방수권 법안의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주환입니다. 뉴욕주가 어린이 인터넷 중독 퇴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명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은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사전 동의 없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과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후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일명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사전 동의 없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13세 미만은 부모 사전 동의가 필수이며 접속 기록 등을 근거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 중독성 콘텐츠 및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성인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SNS 사용 시간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SNS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통행 금지 등의 프로그램을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어길 시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위반당 각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회에 상정된 이들 법안은 지난 8월 유럽연합에서 시행에 돌입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의회 상정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중독성 콘텐츠 제공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중독은 어린이 정신건강과 발달에 돌이킬 수 없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뉴저지 앵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따른 환급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주정부는 환급금이 오는 11월 1일까지 대부분 신청자들에게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은행 계좌 입금 방식을 선택한 수혜자 약 70만 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환급금을 수표로 받는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다음 주부터 우편 발송이 시작됩니다. 주정부는 이달 말까지 대부분 신청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앵커 프로그램은 2020년 10월 1일 기준으로 뉴저지 소재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가 수혜 대상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65세 미만은 1,500달러, 65세 이상은 1,750달러가 지급됩니다. 소득이 15만에서 25만 달러 사이 주택 소유자는 65세 미만 1,000달러, 65세 이상은 1,250달러가 지급됩니다. 세입자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혜택이 주어지는데 65세 미만은 450달러, 65세 이상은 700달러가 지급됩니다. 지난 회계년도 수혜자 대다수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수혜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기존 수혜자가 아니어서 자동 지급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12월 말까지 신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 재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어 안내가 필요할 경우 뉴저지 민권센터, 뉴저지 한인 상록회 등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이후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예비군에 합류하려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행렬로 붐비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JFK 공항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대다수 항공편이 취소됐지만 이스라엘 국영항공사 LR의 비행기는 여전히 미국과 텔라비브를 오가고 있습니다. LR 외에도 이스라웨어, 아키아는 전 세계에 체류하던 이스라엘 청년들이 동원령에 따라 급히 귀국하며 항공 수요가 늘자 지난 10일 항공편을 추가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과 예비군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 JFK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의료, 비영리 단체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승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승객들은 박수를 치고 찬송가를 부르며 이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기부된 구호 물품들은 공항 한켠에 쌓여 있었습니다. 온라인 모금액만 1,300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며 브롱스, 브루클린, 퀸즈, 스태튼아일랜드에 40마일 이상 녹지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시의 그린웨이는 기존 20마일에서 총 60마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확장 예정인 그린웨이는 퀸즈, 워터프론트, 겐트리 플라자, 스테이트 파크, 리틀 베이 파크, 퀸즈 남부, 스프링 크릭 파크,
브룩빌 파크, 코니 아일랜드, 브루클린 하일랜드 파크, 스테튼 아일랜드 워터프론트, 괴터스 브릿지, 베라자노 브릿지, 사우스 브롱스 랜달스 아일랜드 파크, 뉴욕 주립대 해양대를 따라 조성될 예정입니다. 내년 소셜연금 인상분이 지난해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든 3.2%로 책정됐습니다. 소셜 세큐리티 행정국은 지난해 상승분인 8.7%에 비해 현격히 줄어든 2024년도 상승분을 밝히고 다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상승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평균 인상폭은 월 $5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니어 시민연맹은 현재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상폭이라며 이미 약값과 식료품 값은 오를 대로 올랐고 평균 수명은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생활보조금 수혜자들도 내년 초부터 바로 인상분이 포함된 액수를 받게 됩니다. 뉴저지에서 최근 수개월 동안 약 1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영된 메디케이드 가입자 유지 조치가 지난 4월 해제되면서 우려됐던 대규모 수혜 자격 박탈 사태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뉴저지주 복지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뉴저지 메디케이드 기존 가입자 약 84만 명을 대상으로 수혜 자격 심사가 이루어졌고 8월 말 기준으로 15%에 해당하는 13만 명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이 종료됐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데 소득이 수혜 기준보다 높거나 소득 증명 서류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기존 보험의 갱신이 금지되고 효력이 정지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